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3단원의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3단원 첫 번째 시간에서 공식적인 말하기 특징을 살펴봤고요. 공식적인 말하기의 상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공식적인 말하기에서 유의할 점들을 살펴봤어요. 네, 오늘은 조금 더 공식적인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좀 더 구별해 보도록 하고요. 공식적인 상황에서 우리들이 유의해야 할 점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있죠? 네,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다 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꼭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두 번째 시간에서는 공식적인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의 차이점을 좀 더 주의 깊게 이해해 볼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식적인 말하기에서 자료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지,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자료를 사용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보면서 공식적인 말하기에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해야 할지 조금 더 기억해 볼게요. 자, 그럼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두 상황을 먼저 볼까요? 가 상황과 나 상황을 살펴보시는데, 가는 지금 야외에서 두 명의 학생은 앉아 있고 한 명의 학생은 서 있네요. 나의 경우에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하고 있는데 책상에 뭘 펼쳐놓고 있는 걸로 봐서 자세도 그렇고요. 뭔가 좀 회의를 하는 느낌이에요. 자, 일단 우리 두 상황의 비슷한 점을 정리해 볼까요? 네, 그렇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모두 있습니다. 가에서는 말하는 사람, 또 듣는 사람이 있고요. 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말하고 듣는 사람이 모두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비슷한 점이라 볼 수 있고요. 이번엔 두 상황의 차이점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좀 뭔가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네, 선생님 보기에 한눈에 또 보이는 점 몇 가지가 있는데 차례차례 정리를 해본다면 가는 야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나는 교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실내와 실외로 구별이 돼 있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렇기 때문에 친구들의 목소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야외에서 말할 때는 공간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의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주변에 소음도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좀 더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지만, 실내에서 말할 때는 막혀 있는 공간이고,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가까이 있어요.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을 또 찾아본다면, 자연스러운 대화와 공식적인 말하기인데요. 가의 경우는 그냥 친구들과의 일상적인 대화로 여겨집니다. 남학생이 앉아있는 걸로 봐서 팔을 이렇게 걸치고 앉아있잖아요. 걸치고 앉아있는 걸로 봐서 남학생이 아마도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나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앉는 자세나 서 있는 자세도 뭔가 회의를 하는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죠. 이렇기 때문에 말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에서는 내가 취할 수 있는 편안한 자세로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같이 공식적인 말하기에서는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가와 같이 자연스러운 대화, 사적인 대화에서는 사용하는 낱말의 선택이 좀 더 자유롭습니다. 내가 편하게 일상 용어를 쓸 수도 있고 굳이 높임말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같이 공식적인 말하기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회의에서는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높임말을 써야 하고 또 공식적인 용어, 뭐
속어, 비속어, 뭐 욕설 이런 말들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들을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을 봤는데요. 이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 친구들의 표정이 조금 뭔가 이상한 점이 나타날 겁니다. 일어나서 말하고 있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말을 하고 있기는 한데 뭔가 친구들이 왜 내 말을 안 들어줄까 하는 표정이고요. 또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말주머니에도 나타나 있는데 어떤 음식을 소개하는지 잘 모르겠어 라는 질문이 나와 있네요. 아마도 남학생이 음식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만으로는 뭔가 전달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자료가 없어서 설명만으로 어떤 음식을 설명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그 음식에 대한 맛을 설명하거나 모양을 설명해도 친구들이 상상하는 내용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뭐 동그랗습니다, 네모났습니다. 이런 것만으로 실제 그 음식의 모양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는 없고요. 또 맛도 뭐 맛있습니다, 짭니다, 맵습니다.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 있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음식과 관련된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진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모양도 또 색깔도 심지어는 상상할 수 있는 맛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림에서 보듯이 듣고 있는 여학생의 표정도 달라져 있고요. 또 말하고 있는 남학생의 표정 또한 지금 내가 이야기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표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진 자료와 같은 경우 또 말하기 자료는 이해를 돕는 자료로서 제시를 하게 된다면 상대의 이해를 높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활용해서 말을 하면 말하는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고요. 말하는 내용을 한눈에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듣는 사람이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오랫동안 내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뭐 자료에는 사진 자료, 뭐 그림 자료, 실물 자료 등 뭐 다양한 걸 쓸 수 있는데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에서 공식적인 말하기에서 자료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공식적인 말하기는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듣는 사람은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사람을 존중해주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끝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해요. 또한 듣는 사람을 위해서 적절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강의를 들었는데요. 교과서 98페이지부터 99쪽까지 교과서 활동을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록하시고 선생님이 등교 수업 시에 기록한 내용을 다 확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98페이지부터 99쪽까지 활동 반드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